안녕하십니까. 오늘 구글 워크스페이스 먼슬리 챌린지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강력한 데이터 유출 방지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저는 메가전 소프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유닛의 변성훈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데이터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서 편리한 외부 공유 기능이 오히려 기밀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 시 기밀 유출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으나 관리되지 않는 구글 드라이브의 외부 공유 기능이 오히려 기밀 유출의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의 메일 발신 경우에도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본문을 통해서도 중요 정보가 외부로 나갈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하며 다양한 보안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원 한 명이 하루에 평균 36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고 조직의 92%가 지난 12개월 동안 피싱 공격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통계는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협은 민감한 데이터의 손실은 물론 기업의 평판 하락과 막대한 벌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어떤 보안 방안들을 제공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특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제공하는 다층적이고 강력한 보안 체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가장 위부터 보시면 보안은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고급 엔드포인트 관리 기능을 통해서 회사 데이터에 접근하는 윈도우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롬북이라고 하는 크롬 OS 기반의 컴퓨터 기기도 존재합니다. 그 아래는 접근 제어 계층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상황,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접근을 제어하는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 기능, CAA 기능, 그리고 구글조차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고객의 키로 암호화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 기능과 같은 고급 기능을 통해 허가된 사용자만이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의 업무의 핵심인 지메일 드라이브 볼트가 있습니다. 먼저 지메일을 보시면 기본적인 안티바이러스 기능 외에도 악성 코드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가상 환경에서 구글이 미리 실행해보는 이메일 샌드박스, 더욱 강화된 메일 암호화 표준인 S마임과 같은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지메일 DLP 기능이 포함되어 이메일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드라이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티바이러스는 기본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이나 규칙을 설정하여 파일 공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과 마찬가지로 DLP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이나 공유되는 문서에서 포함된 중요 정보가 허가 없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볼트는 법규 준수 및 법적 대응을 위한 기능입니다. 회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 및 보존하고 법적 분쟁 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거 게시, 디스커버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말하는 핵심은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단편적인 보안 기능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단말기 접근부터 데이터의 생성, 공유, 보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DLP가 이메일과 파일 양쪽에서 핵심적인 데이터 유출 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DLP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전체적인 보안 체계 속에서 DLP가 핵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LP, 즉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DLP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는 조직 내의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적인 체계입니다. 사용자의 단순한 실수나 혹은 의도적인 정보 유출 시도로부터 회사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DLP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작 프로세스를 이 아래 슬라이드의 아래 다이어그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단계 프로세스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 정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은 관리자가 시작합니다. 관리자는 우리 조직에서 어떤 정보가 민감 정보인지를 정의하는 정책, 즉 DLP 규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이런 게 포함된 파일은 외부로 공유할 수 없다라는 정책, 이런 규칙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DLP 스캔 단계입니다. 규칙이 설정되면은 구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DLP 룰에 따라 감시를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Gmail을 사용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할 때 공유하는 이 모든 활동을 구글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이 스캔 과정에서 앞서 관리자가 정의한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구글이 검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액션, 정책 실행 단계입니다. 만약 스캔 과정에서 룰에 위반되는 민감 정보가 탐지되는 순간 관리자가 사전에 정의해둔 액션, 조치가 실행됩니다. 이 조치는 다양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파일의 외부 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UI적으로 경고를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위반 사실을 관리자 입장에서 로깅만 하거나 이런 식의 액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알림 및 보고, alert and reporting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은 이 사실을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메일이나 관리 콘솔의 알림 센터를 통해서 누가 언제 규칙을 위반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로그로 기록되어서 추후 감사나 보안 정책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DLP는 룰 정의, 스캔, 액션, 그리고 알림받기라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우리 조직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L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DLP 규칙을 정의하는데요. 이 규칙은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구글은 주민등록번호나 한국 여권번호와 같은 미리 정의된 데이터 유형에 대한 정규 표현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데이터 유형을 제공해 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운전면허 번호처럼 저희 조직에 필요한 특정 데이터 유형은 관리자 입장에서 직접 정규 표현식을 작성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월드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목록 기능도 있습니다. 이 월드리스트에 존재하는 문구가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조건을 준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DLP 규칙이 설정되고 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용자가 Gmail로 메일을 보내는 순간,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고 수정하는 모든 순간 DLP 스캔이 동작합니다. 심지어 구글 문서에 내용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스캔이 이루어지며 기존의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파일들까지 DLP 룰이 설정되는 순간 다 스캔됩니다. 그리고 DLP의 개념은 회사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이기 때문에 발신하는 메일에 대해서 스캔되지 수신하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스캔되지 않습니다. 수신 이메일은 논웨이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민감한 정보가 탐지된다면은 스캔 시 탐지된다면은 관리자가 미리 설정해둔 액션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금지된 문구를 포함한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면은 오른쪽 화면처럼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경고창이 뜨거나
왼쪽처럼 이렇게 아예 발송이 차단되는, 제가 이걸 슬라이드를 안 넘겼는데,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민감한 정보가 탐지되면 이렇게 액션을 줄 수 있는데, 액션이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UI가 뜨거나 왼쪽처럼 아예 메일이 막혀서 반송됐다는 알림을 받는 이런 액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스크린샷이 아니라 조금 더 영상과 함께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mail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경고입니다. 메일 발신 시에 민감한 정보가 탐지되면 사용자에게 화면처럼 이렇게 경고창을 띄워서 주의를 줍니다. 사용자는 이 경고를 보고 내용을 수정한 뒤에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 내용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발송을 강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Gmail DLP는 관리자가 DLP 룰을 생성 시에 이렇게 내부 발신에만 적용할 건가, 외부 발신에만 적용할 건가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외부 발신을 적용하게 됩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외부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설정한 거는 연봉 관련된 연봉 정보를 공유하는 문구에 대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한 예시지만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저 구글 워크스페이스 입장에서 저희 네이버.com은 외부입니다.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여기서 send any를 누르면 메일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이제 사용자에게 UI상의 경고를 띄워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더 강력한 조치로는 이제 발신 제한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감 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발신하는 순간 메일이 전송되지 않고 화면 지금 스크린샷처럼 관리자가 설정한 메시지가 담긴 바운스 메일을 받게 됩니다. 반송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도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영상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자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연봉정보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저 문구를 포함해서 메일을 보내는 순간 메일이 이제 간 줄 알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데 이제 몇 초가 지나면은 이게 조금 이제 구글에서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바운스 메일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메일은 나가지 않은 거고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메일을 못 발송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지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이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외부로 공유하려고 할 때 왼쪽 화면처럼 제한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 공유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공유가 차단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오른쪽 화면처럼 민감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경고만 띄우고 사용자가 재차 확인한 다음에 공유 여부를 결정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저 연봉정보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저게 이제 기밀이라고 가정을 하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연봉정보라는 글자가 포함된 순간 느낌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자, gmail.com은 외부자니까 외부자에게 공유를 하는 순간 이렇게 외부 공유를 못한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못하게 되는 것이 왼쪽에 보여드렸던 원천 차단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간단하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정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서를 만들고
외부로 공유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오른쪽 위에 느낌표가 표시가 되기 시작하고요. 실시간으로 스캔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규칙을 위반했다라는 DLP에 한마디로 위반된다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런 알림이 뜨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느낌표가 보이고요. 공유를 하려고 하면은 외부자에게 공유를 할 때 gmail.com 외부자니까 공유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스크린샷처럼 단순히 UI상에서 경고만 띄우는 경고 화면이 뜨고요.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하겠다 하면은 Share Anyway를 눌러주면 공유가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DLP 규칙 액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팁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타사 DLP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DLP의 오탐과 미탐입니다. 즉, 그 정상적인 문서를 민감 정보로 잘못 판단한 경우 오탐, 그리고 민감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지하지 못한 경우 미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제일 우려하시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DLP 정책을 회사에서 도입하시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차단이나 금지와 같은 공유를 금지하거나 차단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기보다는 초기에는 모니터링 모드로만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 모드에서는 정책 위반이 발생해도 실제로 차단은 하지 않고 관리자 입장에 로깅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규칙에서 오탐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좀 축적해 본 다음에 즉 관리자께서 직접 그 데이터의 정탐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규 표현식을 좀 수정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월드리스트를 통해서 예외 문구를 좀 추가한다던가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포함되면 제외라.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표현식이 탐지가 됐다 하더라도 특정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는 탐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이 정책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 공유 금지나 이런 경고 공유와 같은 실제적인 차단,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이 팁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LP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은 관리자는 즉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메일로도 받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DLP 규칙이 트리거 되었을 때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그 메일에서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관리 콘솔의 상세 내용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규칙을 위반해서 누구에게 뭘 보내려고 했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반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콘솔의 로그로 계속 남습니다. 이게 이제 180일간 남습니다. 이렇게 이제 DLP의 모든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DLP에 넘어서 이제 드라이브에 라벨 기능이 있는데요. 라벨 기능과 DLP를 연계해서 문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라벨 기능은 라벨 기능은 파일에 특정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지 라벨을 사용하면은 파일명 옆에 지정된 색상과 텍스트로 라벨이 표시되는데요. 시각적으로 문서의 등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만 드리면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영상으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드라이브의 라벨 기능이 있고요.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이지만 이렇게 라벨을 붙이면은 저희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라벨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벨에 텍스트와 색상이 포함된 내용이 파일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에 옆에 붙게 되기 때문에 되게 시각적으로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라벨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소개만 드렸습니다. 라벨 기능을 이제 DLP랑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적용된 라벨을
DLP 규칙에 드라이브 DLP 규칙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기밀 또는 대외비라는 라벨이 붙은 문서는 외부 공개가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DLP 규칙을 적용하고 공개 라벨이 붙은 문서는 DLP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애초에 원래 공유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의 등급에 따라서 보안 정책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DLP 룰은 이제 공유 금지, 공유 경고 표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댓글 작성자나 뷰어의 복사 다운로드 인쇄 금지, 이렇게 3개의 액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액션들은 외부에 공유할 시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약간 내부 공유에, 이 내부 공유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해서 액션을 줄 수는 없습니다. DLP 규칙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급 기밀은 특정 인원 외에는 내부에도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규칙, 이런 조건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라벨의 범주에 따라서 외부 공개용과 내부 공개용 이 정도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드라이브 라벨을 중심으로 문서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라벨을 이용해서 먼저 드라이브 라벨을 이용해서 문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DLP 정책과 연계해서 외부 공유를 제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어프로블,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진 않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이제 결제 기능을 활용해서 문서의 라벨 변경이나 외부 공유 요청이 있으면은 관리자가, 이 승인자가 승인을 해줘서 라벨을 변경해주는 방식으로 이 승인 절차를 만들어서 보안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소프트는 이러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강력한 보안 기능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환경에 최적화된 문서 보안 체계를 구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서는 생성 시에 기본적으로 외부 공유 불가 정책이 적용되도록 설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승인자가 문서 등급을 조정하고 외부 공유를 제어하는,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정책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메가존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편하게 좀 한번 들어주시면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가 기밀과 같은 배지 라벨을 먼저 생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문서를 생성할 때마다 사용자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생성하는 거죠. 이때마다 라벨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도록 디폴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관리 콘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기밀 라벨이 붙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DLP 룰을 통해서 기밀 라벨이 적용된 문서는 외부 공유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DLP 규칙을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사용자는 외부 공유를 시도해도 모든 파일을 생성해서 공유를 할 때마다 차단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외부 공유가 필요하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상급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서 라벨을 공개로 변경해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상급자가 라벨을 변경해주고 그제서야 공유가 가능해지는 체계입니다. 이때 상급자는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승인 요청을 받고 본 다음 문서를 내용을 검토 후 승인을 해주는, 그러니까 라벨을 변경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데모 영상이 있어서 데모 영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빨라서 다소 길지만 데모 영상을 준비했고요. 좀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밀 문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새로 문서를 생성하면은 사전에 설정된 정책에 따라서 기밀 라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같이 보실 때 이해해 주실 거는 사용자가 문서를 생성하면은 저절로 기밀 라벨이 붙고 이 기밀 등급의 문서는 외부 공유가 DLP 룰에 의해 원천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수나 혹은 의도적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파일을 생성하고요. 이 파일을 생성하고 뭔가 이제 파일이 생성하고 저장되는 순간 저 라벨이 붙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 콘솔의 디폴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 라벨이 자동으로 붙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외부 공유를 하려고 해도 우상단에 지금 느낌표가 뜨죠. 이제 공유가 막힌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디폴트로 공유가 막히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메가존 소프트에서 제안하는 이제 공유 이제 문서 관리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공유를 못하게 막히는 이런 프로세스 간단한 내용을 일단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조금 긴데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고 라벨을 변경해줘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 파트너사에게 협업을 위해서 문서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지금 예시는 요겁니다. 내용이 복사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외부한테 줄 때는 뷰어나 댓글 작성자, 커멘터로만 이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에디터를 주진 않고요. 이 경우에 이제 제한적 공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가상의 라벨을 이제 예시의 라벨을 적용하면 외부 사용자는 문서를 볼 수 있지만 복사나 다운로드, 인쇄, 카피 이런 거는 이제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영상이 이제 요 조금 이제 긴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유저가 일반 유저입니다. 저 테스트 호스팅 KR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저희의 테스트 워크스페이스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저 테스트 유저가 지금 문서를 하나 만들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자동으로 기밀 라벨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유가 차단된 상태로 오른쪽 상단에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천천히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해놨는데 좀 빨리 재생을 하면 좋은데 요거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라벨 변경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라벨을 변경해달라고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라벨을 변경하려고 해도 오른쪽에 리드 온리라고 뜨고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라벨 변경 승인 요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능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요 승인 기능이 있습니다. 요 승인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지정한 사용자는 승인자, 한마디로 승인자를 미리 권한을 줘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밀 라벨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청을 보내는 순간 이제 승인자에게도 문서 자체는 공유를 일단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은 이렇게 UI상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제 승인자 입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인자 계정으로 왔을 때 승인자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어프로벌 리퀘스트라는 메일을 받게 되고 이 메일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문서 내용을 리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서 내용을 보고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승인자는 관리자가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라벨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관리자 피드백을 뭐 써놓은 다음에 라벨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한적 공개라고 하는 라벨로 변경되면은 저 제한적 공개 라벨은 DLP 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 뷰어에 다운로드, 복사, 프린트를 금지해 놓는 규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승인을 해주고 승인합니다 라는 뭐 메시지도 같이 써주시고요. 이렇게 승인을 하는 순간 라벨을 변경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순간 문서는 이제 승인을 해주면 한번 잠깁니다. 물론 잠금을 풀 수는 있습니다. 편집자는. 일단 한번 잠기게 되고 이제 다시 승인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 들어와 보면은 문서에 가봤을 때 일단 문서도 보고 일단 승인을 해줬다는 알람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문서에 가보면은 라벨이 바뀌었네 하고 이제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이제 지금 입력하는 저 주소는 저희 이제 진짜 메가존 계정인데 이 워크스페이스 테스트 입장에서는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에게 저렇게 공유를 해줄 때 제한적 공개를 해주고 뷰어나 코멘터로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멘터, 댓글 작성자로 공유를 외부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순간 이제 실제 외부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실제 외부인 계정, 저희 메가존 계정에 들어와서 보면은 공유를 받았다는 알람이 뜨고 이제 공유를 받아서 문서에 들어가 보면은 댓글 작성자이기 때문에 편집 권한은 없는 상태로 열리게 되고요. 그 DLP 룰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메뉴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파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카피 기능 막혀 있고 그리고 네, 프린트 막혀 있고 다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정을 해놓고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기만 하면은 회사에서 원하는 문서 보안 그리고 외부 공유 시에 어떠한 기본적으로는 막아놓은 상태에서 승인자가 승인을 해줘서 외부 공유를 풀어주는 방식의 이런 문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P를 설명드렸지만 DLP 외에 라벨 기능과 여러 가지 승인 기능까지 조합을 하면은 저희 메가존 소프트에서 이런 거를 고객사에서 물어보실 때 이런 내용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축하셔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DLP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낸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이제 DLP를 활용해서 문서 보안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DLP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